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세계 금괴가 영국 런던 시장에서 미국 뉴욕 시장으로 빠르게 이동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속도만 놓고 봤을 때 지난 1972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이 금태환 정지 선언 이후 가장 빠른 속도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은 도대체 왜 발생하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재테크 시장에는 또 어떤 변화를 몰고 오게 될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세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증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발언에 춤을 췄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를 할 때 첫날, 취임 첫날 하겠다 이렇게 본인의 희망사항을 얘기했는데요. 예. 희망사항이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놓고 보면 독재가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 권력을 잡으면 사실 4년 동안 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행정명령에 의해서 트럼프 독재 시대가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지난 주말에 바로 세계 모든 국가들이 깜짝 놀라게 했던 관세죠. 그렇죠. 관세에서 그 자세한 내용은 원래 제가 키예프에 있을 때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입니다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시청자분도 반복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일단은 펜타닐의 유입국 중심으로 해서 일단 관세를 세게 때렸습니다. 그래서 우회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25% 관세를 때리고 중국에 대해서 10% 관세를 때리는 게 이게 직접 생산국인데 25%보다는 10%가 낫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세 부과가 25%니까 여기에 추가 관세 10% 때리니까 35% 이상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10% 때린다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관세 부과는 어떨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도 무역적 자국의 미국의 무역적 자국의 대표적인데요. 대체로 보면 미국 입장에서 무역적 자국에 집중적으로 때리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트럼프의 관세에는 인플레와 누누이 말씀드리는 인플레 문제가 됐기 때문에 외환과 채권 시장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죠. 예. 그래서 안정세를 보이는 10년물 금리가 사실 4.6%대를 이렇게 온다든가 달러 인덱스도 105에서 108대를 온다든가 그러면 증시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것이 관세 부과가 1월 FOMC 회의 끝나고 나왔기 때문에 또 인플레 부과가 되기 때문에 1월 FOMC에서 금리 동결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그때 이게 피벗이 이렇게 잠시 중단된 것이냐 아니면 종료되는 것이냐 가지고 이제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풀었습니다는 관세발 인플레가 되면은 피벗이 작년 9월에서부터 추진했는데 이것이 일시 중단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올해 내내 금리 인하가 어려운 피벗 종료가 되지 않겠냐 이 시각도 시청자분이 증시와 관련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가 인플레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면 인플레 해칭 기능으로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최부학 캐스터께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는 금값이 지금 2,835달러입니다. 이건 마감지수로 이렇게 가장 사상 최고치인데요. 예. 사상 최고치는 장중에 기록 적이 있었죠. 제2차 올시오크에 한 2,900달러가 넘었었는데요. 지금 시장의 관심은 이렇게 장중의 최고치도 뛰어넘을 만큼 3,000달러 육박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뉴욕의 금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최대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모든 자산군 가운데 금 가격이 정말 경이로운 어떤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트럼프 당선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기요사키라는 분은 이제 2월 중에 금값의 폭락을 얘기했습니다는 사실은 이분의 예측은 잘 맞지 않는 측면이 그동안 많이 검증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달에도 폭락에 대한 예언이 잘 맞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은 바로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워낙 이렇게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 의지를 한번 보면 세계 금시장은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런던과 뉴욕이죠. 근데 작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런던 시장에서 뉴욕 시장으로 빠르게 이동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속도를 보면 닉슨의 금태환 정지 이게 1972년에 있었는데요. 예. 이후로 50년 만에 가장 빠른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금기의 대이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런던에서 뉴욕으로 가면 뉴욕의 상품 거래소 커맥스랄이죠. 예. 여기에는
얼만큼 지금 국제금이 쌓였을까 하는 것을 시청자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3천만 트라이 온스가 됩니다. 굉장히 큰 많은 수입니다. 지금 아마 우리나라의 금리에서는 1돈증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 이것이 아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쌓여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기적으로 보면 작년 11월 초에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빠르게 지금 1220만 온스가 들어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뉴욕에서는 사실 사치품, 옷에 대한 사치품 시장은 많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욕에 이번에 연휴 기간에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사실 그 뉴욕의 옷과 관련된 상품 시장은 좀 많이 죽는다. 근데 뉴욕에서는 금괴가 홍수처럼 불어난다.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뉴욕으로 빠르게 금괴가 도는 상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 각도에서 지금 런던에서 뉴욕으로 이렇게 이동되고 있는데 그동안 세계경제 분권화라든가 달러의 힘을 빼기 위해서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은 금보유분을 굉장히 늘렸죠. 이 국가들이 미국으로 다시 쫓아올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금시장을 비롯해서 사실 외환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채권시장에서도 관심이 되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괴가 홍수처럼 넘쳐난다. 상당히 인상적인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뉴욕 시장의 금이 넘쳐남에 따라 런던 시장에서는 상당히 부족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빠르게 빠져나가니까 뉴욕으로 런던은 사실 그만큼 금부족 문제에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아마 금부족 문제를 어떤 현상으로 시청자분한테 이해하기 좋게끔 설명을 쓸까 고민은 오늘 새벽에서 많이 고민했는데요. 아무래도 중앙은행이 가장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앙은행에서 보유하는 금을 빼는 시간 가지고 아마 시청자분한테 전해드리면 쉽게 이해하시지 않겠냐. 그만큼 금부족 문제를 이해하실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하는데요. 영단은행은 세계 3대 은행입니다. 아시겠습니다는. 그래서 ECB 유럽 중앙은행, 페드 함께 3대 이렇게 중앙은행인데요. 여기에 보관된 금을 뺄래는 과거 평소 같은 데 일주일뿐이 안 걸립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최대 2달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상당히 지금 영국에서 금부족 현상이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일주에 빼던 것을 사실 그 2달 정도 걸린다면 일시적으로 영단에서 볼 수 없었던 마진컬 현상이다. 금의 증거금 부족 현상이다 하는 것을 이런 현상이 나타나 보니까 결국 영국이 사실상 중상주의에서 보면 세계 무역을 대상으로 해서 중상주의 오면 금을 집중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중앙은행에서 금의 부족 문제가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2016년 브렉시트에 대한 반성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런던 같은 경우에는 세계 국제금융시장의 양대 시장이었었죠. 뉴욕과 함께. 근데 지금 국제금융시장은 사실 브렉시트 이후에 주식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파리라든가 베네딕스 3국으로 빠지고 채권은 프랑크푸르트로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상징적에 해당되는 금이 뉴욕으로 빠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영국에 이렇게 해서 몰락하는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일부 2016년에 브렉시트를 반대했던 영국 국민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러면 안 되겠다. 결국 EU에 재가입하자 하는 이런 논쟁이 불 만큼 런던의 금융시장의 위상과 그다음에 금시장으로서의 위상이 급격히 추락하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 런던에서 왜 뉴욕으로 금이 이동하고 있는 건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관세 폭탄과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할 때 왜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느냐 하면 직접적 배경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지금 컨텐커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컨텐커 현상은 시청자 여러분 최보아 캐스터께서 교육을 많이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리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은 현상을 컨텐커고 반대로 현물이 선물보다 높은 베거데이션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금괴 대이동은 결과적으로 금 현물과 금 선물 간의 사실 가격 차다. 그러면 뉴욕으로 이동된다는 것은 컨텐커 현상이다. 왜 그럴까? 국제금시장은 런던은 현물 거래 위주입니다. 근데 뉴욕은 선물 거래 위주입니다. 그러면 선물 거래 가격이 사실 현물 가격보다 높다는 것은 컨텐커로서 자 그냥 옮기기만 하면 지금 트럼프 취임 이후에 평균적으로는 1.5%포인트의 컨텐커가 발생하고 있거든. 그러면 홍영권께서 런던에 있었던 것을
뉴욕으로 옮기기만 하면 하루 평균 1.5%포인트의 사실 이렇게 아비트레이지가 발생하거든요. 예. 이것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가격차가 난 상태에서 트럼프가 관세를 세게 때렸습니다. 예. 근데 이 트럼프의 관세는 보편 관세입니다. 보편 관세라는 것은 품목의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금에 대해서도 관세를 때린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미리 금괴를 뉴욕으로 옮겨놔야죠. 옮겨놔야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에 세계 금괴 대이동 속도로 보면 50년 만에 최대 빠른 속도로 옮겨지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의 금괴가 물밀듯이 뉴욕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쌓이면 쌓일수록 트럼프 대통령이 미소를 짓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 사실 지금까지 현상인데요. 현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뉴욕에 쌓인 금이 왜 트럼프가 독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왜 미소 지을까? 이것이 사실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예. 아시겠습니다는 사실 뉴욕의 금이 쌓이면 쌓일수록 근본이제 불안 문제가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을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근본이제 부활은 미국의 공화당이 궁지에 몰릴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한 겁니다. 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미국의 공화당은 스트롱 아메리카입니다. 예. 강한 미국입니다. 그래서 달러 중심의 강한 미국이 공화당의 전통인데요. 자, 이게 흔들릴 때마다 자연스럽게 근본이제가 여기 나오겠죠. 왜 그러냐면 근본이제가 유지됐을 때 1945년서부터 경우에 따라서는 1972년 닉슨의 금태한 정책의 1차 시한 예. 그리고 이때까지 미국이 달러 중심의 달러 가치가 안정되는 상태에서 가장 미국의 강한 미국 질서가 형성된 겁니다. 이때 팍스 아메리카라는 용어가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사실 미국 경제 위상이 흔들릴 때 이렇게 근본이제 부활이 나오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달러 가치가 흔들리지 말아야 미국 증시가 되겠죠. 그런 과정에서 달러 가치가 플로팅 시스템에서 외환의 수급에 맞춰주면 외환 수급에 따라서 자 달러 가치가 변동이 되면 홍 앵커가 방송에서 보면 진짜 명앵커다 하면 항상 방송을 잘 진행해야지 명앵커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흔들하면 명앵커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금과 태안성이 보장됐을 때 실질적으로 강한 믿음이 형성되는 달러와 미국에 대해서 이게 대해서 향수병이 걸리기 때문에 미국이 흔들 때마다 이 근본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국제통화제도를 잠시 시청자분한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막이 돌아가는 상태에서 국제금 되면 1945년서부터 1972년 닉슨의 금태한 정지까지 예. 달러 태양성이 보장된 금과의 태양성이 보장된 것을 브레튼 우즈 체제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1972년서부터 금태한 정지된 이후서부터 스미드소니 과도기제 체제되고 1976년 킹스턴 체제에서 외환의 수급에 의해 가지고 달러 가치가 형성되는 이런 체제가 지금까지 오는 국제 통화 제도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뭐든지 이렇게 홍 앵커에 대해서 좋은 인상은 부자가 망하더라도 3년은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1970년 닉슨의 금태한 정지, 1976년 킹스턴 제재가 있지만 제2차 오일쇼크 전에까지는 예. 대체로 보면 달러 가치가 잘 유지되는 상태에서 미국 증시의 강한 미국 증시가 유지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진영에서는 이 최근의 상황이 1980년대 초와 비슷하다라는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당시 정부는 어떻게 풀어나갔습니까? 네, 그때 모습과 유사하죠. 예. 사실 지금의 보편 관세 문제는 1972년에 닉슨 때에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부 이렇게 적었고요. 그다음에 지금의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트럼프 진영 대공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스태그플레이션 하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2차 오일 쇼크 이후에 결과적으로 보면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라는 사상 초유 현상을 미국 경제가 맞았다. 그래서 1980년대 비슷하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페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이렇게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과거에 8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할 때 페드의 한번 정책을 보겠습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하에 물가가 상승하는 건데요. 만약에 홍행커께서 예. 대통령이다. 그러면 경기 침체 물가가 상승한다 하면 어디에 정책을 중심을 두겠습니까? 이게 물가를 잡는 게 우선이냐 경기가 우선이냐 그렇죠. 이런 네. 의미이신가요? 근데 홍행커가 대통령직에 있을 때는 경기를 살려야지 경기를 국민의 마음을 살려야죠.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최고 통수권자의 모습이죠.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공화당의 레이건 대통령이 경기를 회복시키기 노력하려고 했는데 페드 입장에서 협조를 하지 않고 바로 물가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예. 근데 물가를 제대로 잡았느냐? 물가 못 잡았죠. 이게 볼과 실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것을 왜 이렇게 시청자한테 얘기하면 지금 페드와 트럼프 간의 입장에서 동일한 사항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예. 그러다 보니까 자, 모든 정책에 있어 보면 앞서 말씀드린 같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갔으면 이 물가를 잡지 못할 때는 부작용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렇죠. 경기 침체가 더 됐죠. 그리고 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 일본의 엔화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통화는 약세를 유발한 반면에 고금리니까 예. 일본의 미국은 사실 달러가 의도치 않게 강세가 됐던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 그때 당시에 미국의 무역 적자, 지금도 트럼프의 무역 적자가 지금은 중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한국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는 그때 당시에는 엔화가 미 달러가 강세되다 보니까 엔화가 약세가 더 분리를 질리다 보니까 대일 무역 적자가 더 심해지는 거죠. 자, 대일 무역 적자가 더 심해진 상태에서 위험 수익이 되다 보니까 쌍둥이 적자 이론에서 재정 적자가 심해지고 국가의 디폴트 우려가 되는 거죠. 예. 지금 상황만 연결시켜 보십시오. 얼만큼 동일한 각도인지.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자, 미국 입장에서는 쌍둥이 적자가 심해도 국가의 디폴트 상황이 발생해? 그러면 미국의 달러 중심의 미국 체제, 공화당 정책이 가장 흐트러지는 거죠. 어떻게 보겠습니까? 당시에 레이건 공화당 정부 입장에서는 자, 금본위제로 부활시키자 하는 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내내적으로 강하게 부활 논의가 있었습니다는 결과적으로 보면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일본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선진국 간에 프라자 협정에서 엔화 강세를 유도했으니 엔화 강세 유도면 달러 가치가 약세되겠죠? 이 프라자 협정에서 이 문제를 풀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짚어지고 계신 금본위제 부활 논의, 사실 금융위기 당시에도 이게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뭐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왜 트럼프 대통령이 금본위제인가 하는 것은 금융위기에 왜 발생했는가 하는 것을 시청자로 이해하시면 이렇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프라자 협정의 부작용 때문에 일본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일본 경제는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여프라자 협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프라자 협정을 달러 가치를 엔화에 대비해서 달러 가치 강세를 유도하는 협정이다 하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강세, 아시아 통화 약세 요 구도가 재현됐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틈을 파고들었던 게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지금의 중국의 무역 적자 상황, 중국이 트럼프가 강경한 노선이 이때부터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강하게 파고들다 보니까 자, 중국 상당히 과잉 저축분이 늘었죠. 이 과잉 저축분은 어떠냐? 미국이 고금리 강달러다 보니까 미국제로 흘러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예. 그러면 미국은 자산 시장이 사실 거품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09년 리먼 사태, 2008년 서프라임, 2009년 금융위기 이게 터진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 그래 2012년에 금융위기의 첫 대선이 됐는데요. 이때 누가 나왔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인 미트 롬니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금융위기로 인해서 미국의 달러 중심 체제의 미국의 질서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얼마큼 나왔지 않습니까? 예. 있을 수 없는 금리가 발생하다 보니까. 자, 이거 복구해? 그럼 공화당 입장에서는 전통을 하기 위해서 어떠냐? 근본위제 부활하자. 이때 친구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그 근본위제 부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조를 했고 당시의 세계은행 총재인 로버트 졸릭도
근본이제를 부활해야 된다. 예. 하는 얘기가 근본이제 부활과 트럼프란 이때부터 연결고리가 형성됐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그동안 왜 근본이제를 주장했는지를 알 것 같은데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화폐 개혁에까지 손을 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금 트럼프의 집권이 마가입니다. 예, 마가는 뭡니까? 달러 중심의 미국의 지배 체제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바이든 정부 때 이렇게까지 이렇게 보면 미국이 뭐냐? 지금 쌍둥이 적자 굉장히 심하죠. 예, 디폴트 우려가 제기됐죠. 그러다 보니까 자 미국의 국민의 체감적인 측면에서는 바이든 정부 때 대공황이 발생했다. 그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다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자 하는 이런 것이 바로 마가의 구상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화폐 개혁이 실패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자 부켈라, 엘살베도로, 예, 아르헨티나의 전기톱 공약이 하는 밀레이 후보 예, 다 지금 뭐냐 경제가 좋죠. 그렇죠. 그래서 이례적으로 국가 원수는 트럼프 취임 때 보통 초청하지 않는데요. 이례적으로 이 부켈라 대통령과 밀레이 대통령을 초청했죠. 그렇죠. 어떤 시그널을 갖고 것이냐 아. 하는 이 측면이죠. 예,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의 마가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어떠냐 하는 측면에서는 많은 측면입니다. 관세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화폐 개혁, 과거에 사실 트럼프가 깊은 연관을 갖고 있는 또 공화당 전통이 흔들릴 때마다 근본이제의 부활 이 문제가 이번에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뉴욕 시장의 런던에서 금이 쌓이긴 하고 쌓이고 있는데요. 이것이 단순히 금이 쌓인다 정도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깊은 연관, 과거의 뿌리 깊은 트럼프 대통령의 근본이제 부활을 위주로 한 화폐 개혁 얘기 나올 때는 자 지금 트럼프가 취임 첫날에 독주 시대 하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독주 시대가 계속되지 않습니까? 예, 미국 내에서도 의회 반발이 있을 만큼 관세 부과를 폭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뭐 첨단 기술이라든가 이런 데 관세는 더 심하게 나올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독주 시대가 이렇게 계속될 때는 독주할 때는 가장 부켈레 대통령 독주 때는 화폐 개혁이죠.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독주 시대일 때는 화폐 개혁 문제를 대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페드의 폐지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페드의 개편 문제가 나오는 게 같습니까? 프로젝트 2052에 그런 연관이 돼서 아. 단순히 뉴욕에 쌓이는 금이 예, 액면 그대로 현상만 그치는 게 아니고 향후에 자 근본이제로 부활이라든가 이런 논의가 됐을 땐 그것이 막상 실현되지 않다 하더라도 논의가 됐을 때는 각국의 외환보유라든가 달러 가치라든가 그다음에 재테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어떤 큰 영향을 미칠까? 최부학 캐스트께서 앞으로 국제 금값은 3,000달러 이상 낙관론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확률이 높은 거다. 예.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욕 시장에 금괴가 홍수처럼 몰리고 있다. 단순 현상을 넘어서 그 뒤에 숨겨진 의미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